네, 안녕하십니까. 이윤석 손해사 선생입니다. 현재 국민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지만 어디까지나 본업은 법무법인에서 손해사무소로 근무 중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. 자,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. 척추 압박골절로 인해서 장애를 청구했고,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30%까지는 못 주겠다고 해서 그 피보험자분에게 서류를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.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지, 과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같이 한번 필름 보시면, 자, 이분 필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. 당연히 상해로 이제 압박골절 발생하셨고요. 보시면 이 가운데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. 그리고 측정을 할 때 이 골절된 뼈를 기준으로 윗뼈와 아랫뼈가 있지만, 보시면 여기 골절된 뼈 하연이 많이 경사가 져 있죠. 그렇다면 경사면이 좀 급격하게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과 이 밑에 추체는 오히려 그 경사면이 안정적입니다. 그렇다면은 요렇게 두 개 쟀을 때와 요렇게 세 개를 쟀을 때는 결과가 다르겠죠. 그리고 이분이 가입한 보험은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굳이 기형각도를 콥스로 잰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. 그러므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쟀을 때는 27도였고요. 이렇게 쟀을 때는 18도 정도 나왔습니다. 이렇게 3개. 역시나 이 급격한 이 하얀 면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완만한 면을 기준으로 잡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각도가 좀 많이 줄었죠. 그리고 국소만각이라고 하는 하나만 가지고 쟀을 때도 약 18도 정도 각도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유리한 쪽인 27도를 기준으로 청구를 했고요.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. 자기네들이 쟀을 때에는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재는 게 맞다. 그렇게 쟀더니 18도가 아니라 17.2도가 나왔고 생리적 만곡을 공제한이 11도 정도다. 그러므로 이거는 뚜렷한 장애가 아니라 약간의 장애로 15%만 지급을 하겠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, 저희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의견서 냈고요.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 자체 VOC 민원 제기했지만 꿈쩍도 안 해서 분쟁조정까지 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.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? 제가 그때 넣었던 주장 요지는 이거였습니다. 자, 측정을 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요렇게 3개로 측정하는 방법과 2개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제가 이 3개로 재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3개로 쟀을 때랑 2개로 쟀을 때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 이 2개로 쟀을 때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소비자에게, 그렇다면 여러가지 측정 방식을 적용 결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게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게 있으면 저희가 쟀던 이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의 기준에 따라서 뚜렷한 장애를 주는 것이 잘못됐느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날렸습니다. 그랬더니 답변이 약간 방향이 좀 틀리게 나왔어요. 어쨌든 내용을 각설하고요. 이런 내용들은 다 뻔히 그냥 나오는 내용이니까. 쟁점은 척추장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27도라는 게 보이시죠? 너무 두껍네요. 좀 얇게 할까요? 27도라고 측정된 게 보이시고 15도 이상의 척추 후만증으로 청구했습니다.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이미 사고 전에 후만각이 6.1도짜리 엑스레이가 있고 자기네들이 3개로 재보니까 17.2도가 나왔다. 빼니까 11.1도다. 그래서 15%밖에 안 된다. 그래서 저희가 의료전문 거부했거든요. 의료전문 거부해서 받을 수 없었고 자체 의료 검토를 실시한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기준에서 2개를 했을 때가 그럼 잘못됐냐,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쏙 빼고요. 그냥 보험약관에서 척추의 기원 방식 측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콥스를 방식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보험인 국민건강심사평가원도 척추 기형을 평가하면서 콥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신청이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. 아니, 저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
소비자 기준에서 봤을 때 두 개를 측정하는 방식이 잘못됐냐 이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보험회사 방식도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버렸어요. 그래서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당사자 간에 주치의한테 동행해가지고 장애 상태와 척추 기형 측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확인해라. 아니 그러면은 보험회사 직원도 우르르 끌고 가고 소비자 한 명 딸랑 가가지고 의사 앞에 쓰면 의사 선생님이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도대체? 여기 간호사분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는 이거 방식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따질 게 뻔한데요. 그런 방식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과연 힘없는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? 그러면서 담당 주치의가 소견을 거부하면 뭔가 좀 도와줄까 싶었더니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처인과 함께 재산병원 가래요. 자, 보험회사 간호사들 우르르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들 자문 받아봤더니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방식 곱스가 틀렸냐 또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면 생명부지 환자분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의사가 환자 편 들면서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니까 불만 있으면 소송 제기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. 자, 금융감독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비자분들을 빡빡빡빡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. 내용을 보시면.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. 제가 지금 금감원의 질의 사항들 과연 이렇게 측정이 잘못됐냐. 왜냐면은 이렇게 골절된 하연이 급격하게 경사면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뼈가 오히려 안정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재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. 사실은. 그래서 이게 잘못됐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방법도 없이 보험회사 측정 방법도 틀린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. 의사 찾아가서 물어봐라. 이 뻔한 답변을 내놨다는 거죠.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과연 여러분 뭐 속된 말로 민원 넣으면 다 돼.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합니다. 이렇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 제가 이렇게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. 근데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?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달려들어서 다퉈도 그 금융감독원에서는 뒷짐지고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뭐 적당히 얘기하면 되겠지? 안 되면 민원 넣으면 되겠지?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요 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특히 금융감독원이 어느 기금 누구의 기금으로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인터넷 통해 가지고 자료 찾아보시면 대박의 답이 나옵니다.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. 혹시 뭐 이 척추골절과 관련된 후유장애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 그 컨텐츠 밑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란이 링크가 떠요. 그래서 여기를 또 클릭하시거나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약 3개월 반 거의 4개월 만에 받은 간략한 답변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포털 검색에서 손혜상 선생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거나 또는 1661-6585라고 하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. 다만 요즘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학교에서 강의 녹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부재중 전화 확인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